노후에 존중받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말보다 구조를 먼저 세우고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며 사랑보다 기준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주고 언제까지 줄지를 정하며 자기 삶을 먼저 챙긴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끝없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도우며 자기 인생을 비워둔 채 자식만 바라본다. 결과는 명확하다. 구조 없는 도움은 의존을 만들고 기준 없는 사랑은 당연함을 만들며 비어있는 부모는 가벼운 존재가 된다. 도와줄 땐 조건을 붙여라. 도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지, 얼마만큼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조건 없는 도움은 의존을 만들고 조건 있는 지원은 책임을 만든다. 부모가 생활비를 준다면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주거를 도와준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말은 흐려지지만 글은 남기 때문이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매달 주던 돈이 한 달 늦어지면 불만을 갖고 항상 봐주던 손주를 하루 못 봐주면 서운해한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끝없이 주는 도움은 결국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고마움은 사라진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보았다. 은혜가 잦으면 법이 무너진다고 말이다. 가족 사이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을 그을 수가 없다.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미리 말해야 한다. 육아를 도와준다면 어느 시점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집 문제로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빌려주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서로 상처만 남는다. 부모는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냥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한시적 도움이라고 여기는데 자식은 계속될 거라고 기대한다. 이런 어긋남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망가진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부모도 무리하지 않게 되고 자식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게 된다. 도움을 줄 때는 글자를 남겨야 한다. 문자 메시지도 좋고 간단한 메모도 좋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기억은 각자 다르게 남는다.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도 확인할 수 있고 서로의 기억이 달라도 원래 약속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위험하다. 부모가 모든 걸 다 주면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아무 선도 긋지 않으면 자식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자식은 부모의 형편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힘든 걸 모르는 자식은 부모를 쉽게 쓴다. 부모의 사정은 숨길 일이 아니다. 모르면 함부로 쓰고 알면 최소한 선을 지킨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여유 있는 척하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며 병원비나 노후자금 이야기를 회피한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부모로서 체면이 서지 않을까봐 숨긴다. 그런데 이 숨김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자식은 부모를 항상 있는 지원처로 착각하게 되고
부모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요구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고 육아를 맡기고 집 문제로 손을 벌리는데 부모가 실제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른다. 부모는 속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부모는 탕진하고 자식은 철없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사정을 숨기면 판단을 그르친다고 말이다. 집안의 형편을 투명하게 알려야 자식도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모가 은퇴 후 수입이 없다는 걸 알면 함부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부모가 병원에 자주 다닌다는 걸 알면 몸을 혹사시키는 부탁을 하지 않으며, 부모의 저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큰 돈이 드는 일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 알리는 것이다. 부모의 형편을 아는 자식과 모르는 자식은 행동이 다르다. 아는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자식은 일단 부모에게 기댄다. 아는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특별하게 여기고, 모르는 자식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병원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불확실하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것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사정을 숨기면 자식은 무한정 기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부모가 형편을 알리면 자식은 선을 지키게 된다. 숨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고, 알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교육이다. 부모의 형편을 아는 자식은 최소한 함부로 쓰지 않는다. 부모의 삶을 먼저 챙겨라. 부모가 자기 삶이 없으면 자식의 여분이 된다. 부모 인생이 있어야 존중받고, 비어있는 부모는 이용당하며 바쁜 부모는 함부로 못 대한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모든 시간을 자식 위주로 채운다. 손주 봐주고, 자식 집안일 도와주고, 자식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자기 시간이라고는 없다. 취미도 없고, 일도 없고, 모임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 전화를 기다리고,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자식 집 저녁 준비를 도와준다. 이런 부모는 결국 가벼워진다. 자식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며, 자기 일정보다 우리 일정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쉽게 부르게 되며, 당연하게 기대하게 된다. 반대로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다르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며칠은 나가서 일을 하고, 취미 활동으로 바쁘게 지낸다. 이런 부모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자식이 급하게 전화해도 바빠서 못 받을 때가 있고, 손주를 봐달라고 해도 일정이 안 맞아서 거절할 때가 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귀한 존재로 대하게 된다. 시간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 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된다. 이것은 부모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빈 그릇은 아무데나 쓰이고 찬 그릇은 함부로 못 쓴다고 말이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비어 있으면 아무렇게나 쓰이고 채워져 있으면 귀하게 대접받는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 자식 돌보기 전에 자기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고, 손주 봐주기 전에 자기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하며, 자식 집안일 거들기 전에 자기 취미를 먼저 즐겨야 한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존중받는 방법이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의존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고, 시간이 비어 있는 부모는 대기 상태의 자원으로 보인다. 부모가 바쁘면 자식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한가하면 자식은 일단 부모에게 맡긴다. 그래서 부모는 바쁘게 살아야 한다. 진짜로 바쁘든 바쁜 척하든 자기 일정으로 채워야 한다. 자식이 전화하면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는 가능하다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식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부모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 부모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제대로 대접받는 방법이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줄지를 정하는 일이다. 공짜는 존중을 낳지 않고, 반복된 희생은 기준을 무너뜨리며 가족일수록 선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자식에게 무한정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여기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족의 의미라고 믿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끝없이 주는 부모는 결국 바닥나고, 조건 없는 도움은 당연함으로 변하며, 계속된 희생은 기준을 흐려놓는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보았다. 은혜가 잦으면 법이 무너진다고 말이다. 가족 사이에도 이 원리는 똑같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도 매번 도와주면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고, 항상 해주던 일을 한 번 안 해주면 섭섭해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끊기면 불만을 갖는다. 생활비를 계속 주면 그것이 수입처럼 느껴지고, 육아를 계속 도와주면 그것이 의무처럼 받아들여지며, 집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면 그것이 당연한 지원처럼 고착된다. 결국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은혜가 아니라 기준이 되며,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 그 사람은 반복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익숙한 것을 권리로 여긴다. 부모가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선을 긋지 않으면 자식은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랑에도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준다면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하고, 육아를 돕는다면 어느 시점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집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이 인정머리 없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부모도 무리하지 않게 되고, 자식도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된다. 무제한으로 주는 사랑은 결국 부모를 탕진시키고 자식을 철없게 만든다. 한계를 정하는 사랑은 부모를 지키고 자식을 성숙하게 만든다. 사랑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다. 조건 없이 주면 가치가 사라지고, 기준을 세워서 주면 의미가 생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모도 지킬 수 있고, 자식도 배울 수 있으며, 관계도 오래 갈 수 있다. 사랑의 선을 긋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